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한다고 갑자기 또 확 또 접속자 수 싹 빠지네. 진짜. 장용진 TV 앞으로 힘내가지고요. 이 언론사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말고 이제 광고하는 제품도 많이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이거 듣고 되게 충격받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검찰청 캐비넷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검찰청 캐비넷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확인된 게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영화에 보면은 그 대검에 가면은 커다란 문서 창고가 있고 그 문서 창고에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한두 개씩 빼가지고 뭐 큰 사건 터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검에 그런 자리는 없어요. 아마 그 검찰청 캐비넷이 있는 곳을 대체로 우리는 범정이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혹은 범죄정보 기획관실, 그 범정, 수정관실 혹은 범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동훈이 이동재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범정에 가서 제보해. 범정에서 그런 거 해. 라고 하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류가 수북히 쌓여있는 검찰청 캐비넷을 생각했는데, 자, 이번에 서류가 쌓여있지 않는 진짜 검찰청 캐비넷, 바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삭제 안 하고 숨긴 자료 수북, 검찰청 캐비넷입니다. 다른 사건 수사를 하는 동안에 확보된 자료, 원래대로 하자면은 없애고 삭제해야 되는 자료인데 삭제하지 않고 짱박아 뒀다가 별건 수사하는 데 쓰는 거지. 짱박아 뒀다가 별건 수사하는 데 쓰는 자료. 그게 바로 검찰청 캐비넷 아닙니까? 그 검찰청 캐비넷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뉴스버스에서 큰일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 뉴스버스 그 특종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문이 진실로 확인이 됐구나.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가 결국 사실로 확인이 됐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죠?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참 소문이었는데 소문이 진실로 확인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자, 뉴스버스 내용을부터 일단 보실게요. 지금 이진동 기자하고 김태현 기자가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자, 그 뉴스버스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 달고 나왔죠.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 사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관리라는 대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게 시리즈로 나와요. 자, 수사권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다음에 그 핸드폰에서 각종 자료를 뽑아낸 다음에 딱 자기가 필요한 사건에만 써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뽑아내가지고 짱박아 두고 있다가 다른 사건에 써먹더라. 즉, 별건 수사를 하는데 써먹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컨대 절도죄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 핸드폰 압수하겠죠. 압수해서 절도죄와 관련된 내용만 뽑아내서 그것만 추출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거나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한다? 삭제하지 않고 짱박아 두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하는 걸 보고 영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좀 마음에 영 안 드는데, 야, 그럼 딴 거 한번 뒤져봐. 딴 거 없니? 또는, 야, 쟤 거 없으면 쟤 마누라나 애 거 한번 뒤져봐. 혹시 없니? 라고 해서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뒤져가지고 그걸 나오면 그거를 뻥 하고 퍼뜨리는 겁니다. 별건 수사를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찌라시로 퍼뜨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소문으로 떠들고 있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빼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짱박아둔 채 몰래 수집을 하더라. 삭제 폐기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삭제 폐기 안 하고 숨겨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몰래 불법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재판에 활용도 하더라. 사실 이렇게 활용하면요,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독수 독과 이론에 의해서 이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검찰 이렇게 막 쓰고 있고요. 이걸 또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제법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별건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를 다른 사건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 악용하는 이른바 별건 사건으로 악용하는 거는 사실 이재용도 한번 당했어요. 이재용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압수당한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거야. 그 중에 일부는 뭐 소위 말하는 이재용의 그 승계 재판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쏙 빼내와 가지고 다른 사건에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장충기 문자였대. 장충기 문자가 어떻게 해서 드러났다? 예, 바로 그런 과정으로 해서 드러난 거예요. 결국에 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장충기 문자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장충기한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장충기 문자 수는 총 14,000개예요. 이 중에서 지들이 필요한 것만 쏙 빼가지고 쫙 뿌린 거지. 야,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절도죄로 조사를 받는 것 같으면 내 핸드폰에서 절도죄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뽑았더라도 삭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짱박아 뒀다가 야, 장용진 한 번 더 손봐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범죄 혐의로 나를 괴롭히거나 그게 아니면은 내 가족을 괴롭히거나 혹은 내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폭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별건 수사이죠. 그리고 이것이 검찰청 캐비넷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불법입니다. 이거는 작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압수물에서 추출을 했는데 추출하고 남은 다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사용하는 한마디로 압수물 재활용을 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뭐도 한다? 검찰에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은 내 핸드폰에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새 다 대부분 뭐 합니까? 클라우드에다 저장하잖아.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 예. 클라우드에 있는 그거를 검색을 해서 클라우드 자료를 검색해서 뽑아내는 거는 압수수색 영장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거까지 싹 뽑아내. 싹 뽑아낸 다음에 별건으로 써요. 그것도 불법이다. 증거 능력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런 짓을 합니다. 삼성 이재용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 등에서 이런 자료를 써먹은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뉴스버스의 기사는요, 맨 처음에 이진동 기자가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죠. 이른바 신앙림 사건, 뭐 대장동 관련 보도, 뭐 검찰이 뭐 대선 뭐 허위 뭐 보도 뭐 이런 거
뭐 자료를 뭐 그런 수사를 한다면서 이진동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때 이진동 기자가 핸드폰을 뺏기죠. 압수수색을 당해요. 자, 근데 압수수색을 한 결과 뭐 별로 내용이 나오는 게 없었나 봐. 자,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핸드폰을 돌려받은 다음에 자, 나머지 자료, 니들이 수사에 쓰겠다고 하는 자료 빼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라. 하니까 삭제할게. 라면서 확인서까지 써줘요.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묻습니다. 진짜 삭제 다 한 거지? 삭제 확실히 됐지? 나중에 남아있으면 너 이거 가지고 내가 문제 삼는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대검 관계자가 그러더래요. 사실은 서버에 따로 보관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 서버에서는 없어지지만 대검 서버에 보관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 이것이 기사의 출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통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하면 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법은 핸드폰을 통째로 가져와 가지고 이미징이라는 걸 뜨는 겁니다. 이미징을 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이 하드디스크를 빼내서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수법으로 이렇게 다 긁어냅니다. 한마디로 그 사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글자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글자 전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게 그 스캐너 같은 걸로 글자를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글자를 다시 읽어드리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걸 이미징 기법이라 그러는데 그 이미징 기법으로 전체를 싹 복사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만 추출을 하는데 자 그러면 수사가 끝나면 이미징 자료는 없애야죠. 근데 안 없애는 거야. 안 없애고 이거를 대검 서버에 고스란히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들이 별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요 새끼 이거 조져줘야겠는데 라고 할 때 끄집어내와 가지고 써먹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딱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른바 검찰청 캐비넷의 한 실체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뉴스버스에서는 그 삼성 장충기 문자, 장충기 파일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사실 그거에 더 많이 당했어. 여러분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정근 씨가 어떤 사업가한테서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빌린 거냐 뭐냐 하다가 결국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뭐가 됩니까? 돈봉투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돈봉투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시작돼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주변 사람들과 핸드폰으로 통화 나눈 게 있는데 왜 요새 핸드폰 자동 녹음되는 거 있잖아. 그 자동 녹음된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혹은 지워졌더라도 흔적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복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터진 겁니다. 말 그대로 별건이죠. 원래는 이정근의 개인 비리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돈봉투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이 바뀌게 된 배경은 뭐? 이정근의 핸드폰 때문이었던 거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이정근 비리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서버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고스란히 남겨놨지. 그리고 이거를 송영길 대표 수사에 써먹은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압수물 재활용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압수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거지. 압수물 재활용이 불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는데 얘들은 판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앞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딱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였구나. 예,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새끼들은 이정근 씨의 핸드폰을 뺏어와가지고
자기들 책임에서 가득가득 채웠던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있나 하나씩 둘씩 꺼내가지고 툭툭 던진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관계를 그나마 제대로 파헤쳤으면 그나마 욕은 덜 먹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정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진 이 핸드폰 문자 내용은 이제 각각 다른 날짜에 각각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이 돈봉투 사건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재수사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협박에 넘어가서 그냥 그래 그냥 맞다라고 해서 넘어가 버린 거였는지 이걸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이 돈봉투 사건 네가 자백 안 하면 다른 거 터트린다. 이정근 너 다른 것도 있대. 뭐 다른 거 터트린다. 그러니 뭐 그거 터트리기 싫으면 돈봉투 인정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연결이 안 돼. 이거를 하루에 같은 사람과 통화했을 때 연결을 이게 하루 되면 이게 돈봉투 정황이 되는데 각각 다른 사람, 이거는 강내구하고 통화한 거고 이건 윤건석하고 통화한 거고 날짜는 24일, 27일, 28일 그렇다고 다 틀려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돈봉투 정황이라고 물고 갔단 말이야. 이건 말 그대로 정확하게 짜집기죠. 그러니까 지들이 별건으로 가지고 있다가 짱바가 뒀던 걸 꺼내와가지고 별건으로 쓰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짜맞추게 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진짜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될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캐비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 마음대로 누군가를 요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쓴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은 정보의 편차에 따라 가지고 권력 관계가 이양된다라고 합니다. 자, 기자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날짜가 다 다르잖아. 대화 대상도 각각 다르잖아.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돈봉투 정황이다? 이 말이 돼요? 근데 이걸 돈봉투 정황이라고 인정을 해줘. 왜? 이해가 안 가죠? 뭔가 다른 게 물린 거지. 별건과 약점 잡기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뭐 세무조사 자료니 뭐 카드 기록이니 뭐 이런 걸 그다음에 통장 기록 이런 걸 썼다면 요새는 다 뭘로 쓴다? 핸드폰 기록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핸드폰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3년을 썼으면 3년치 인생, 5년을 썼으면 5년치 인생이 들어있거든.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하냐? 옛날 쓰던 핸드폰까지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 평생의 기록이 다 검찰한테 넘어가서 검찰은 그중에서 지들 입맛에 맞는 걸 싹싹 끄집어내서 짜맞추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봉투 사건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자, 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자,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조민 꼴등,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 의전원 장학금 타며 나눈 가족 문자. 요 기사 기억하세요? 이 기사 내용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조국 대표 가족들끼리 나눈 대화가 있어요. 가족 단톡방. 이 가족 단톡방 20년치를 털어요. 그래서 지들이 필요한 것만 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각각 6개월씩 1년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나눈 대화인 것처럼 조작을 하죠. 그래서 이걸 유죄의 증거로 씁니다. 그런데 봐. 이게 말이 돼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10개월 동안 10년치, 20년치 가족 단톡방 중에서 그중에 10개월 것만 딱 뽑습니다. 그 중에서 두세 개만 뽑아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 3달, 4달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2016년 5월, 2017년 7월, 2017년 3월. 각각 다른 날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데 마치 하나의 날에 같은 주제로 대화 나눈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죠. 의도적으로 혼동시킨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의 대화, 농담, 투정 이런 것까지 진지한 대화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조민 씨가 이런 카톡을 하면 아버지 조국 대표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노환준 교수님이 또 장학금 주셨어요. 지금 수여식 와 있음. 조국 엥? 뭐예요 이거? 별 얘기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조국이 노환중의 뇌물을 인지하고 나눈 대화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요? 또 하나 볼까요? 조민,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하셨어요. 조국,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뭐 문제되나요? 이런 거는 공개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압수수색하지? 자,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강론 이런 예상대로 꼴등했습니다. 자, 이거는 2016년 7월의 대화예요. 자, 노환준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정경심, 오크,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모른 척해. 2017년 3월. 이 사이에는 무려 9개월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장학금이 부정 수급됐다라는 증거로 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써먹으려고 아무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차곡차곡 쟁여놨다가 지들이 뭐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민간의 사찰이죠. 민간의 사찰이자 별건 수사죠. 이런 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